그럼 피해자 신체에 피의자의 왼쪽 손이 왜 닿은 거죠? 제가 일부러 만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그러니까 못 보고 딱 툭 부딪힌 거죠. 강제추행 고의를 부인하시는 거네요. 나도 모르게면. 보통 이게 나도 모르게라고 하려면 깎아서 갑자기 급정거를 하잖아요. 갑자기 몸이 이렇게 옆으로 싹 쏠리면서 그때 피해자의 손이 옆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닿았다. 그때가 나도 모르게거든요.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들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조사를 받게 되면 정말 모든 질문에 당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환의 성범죄팀 송지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범죄 사건 조사를 받을 때 실제로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는지 조사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례는 밀집 장소에서 강제추행이 벌어졌을 때 어떤 식으로 수사관이 조사를 하는지 그 예시를 한번 들어드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처음엔 부인하다가 나중에 인정하는 식으로 그렇게 조사받는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런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인정할 수 있는지 아니면 부인해야 되는 상황인지를 먼저 검토한 후에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 어떤 식으로 조사를 받을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2025년 9월 29일 14시경 땡땡동 다이소에 있던 걸로 확인되는데, 이때 다이소는 왜 가신 거예요? 다이소 제가 여행 앞두고 있어서 여행 용품 사러 갔습니다. 피해자의 집이나 뭐 직장이랑 다이소 가깝나요? 네, 뭐 걸어서 한 10분 거리 정도 있습니다. 그 피해자는 평소에도 이 동네 이 다이소에 자주 가셨었나요? 근데 다이소 뭐 필요할 때 다 있으니까 네, 자주 갑니다. 그러면 2025년 9월 29일 이날은 뭐 다이소에 일행과 함께 가신 거예요? 네, 그때 혼자 갔어요. 혼자 가셨어요? 피해자는 2025년 9월 29일 14시경 다이소 지하 1층에서 휴대폰 용품 앞에서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나요? 네, 뭐 지났던 것 같습니다. 그럼 기억나는 대로 한번 진술해 보세요. 그때 제가 이제 여행용품 사려고 돌아다니다가, 네, 아시겠지만 뭐 엄청 많잖아요 다이소가. 그냥 생각 없이 쭉 돌다가 그 휴대폰 용품 뭐 파는 데로 지나갔던 것 같아요. 정확히 기억나진 않는데 제가 필요한 거 찾아다니느라고 좀 이렇게 두리번두리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휴대폰 용품점 앞에 있던 여성분이 지나가시던 상황이었나요? 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피해자분이 서 있었던 그 위치 기억하세요? 저 정확히 기억 안 나는 게 그 보면서 막 지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돌면서 제가 딴 생각도 하고 막 그래서 이렇게 갔던 거라서 정확히 그분이 뭐 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여기 피해자가 서 있던 곳인데 여기 빨간색 표시인데 이 사진에서 여기 서 있던 맞나요? 그때 옆에 있던 여자분이? 네, 주 맞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피의자가 피해자와 부딪히기 전에 동선을 한번 그려보실래요? 어디다가 그리면 되죠? 자, 한번 그려보세요. 이렇게 돌았을 때 여기 이제 있었었고 이때 좀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을 하면 여기가 이제 입구였고 들어가서 제가 쭉 보다가 뭐가 없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쭉 돌다가 이쯤에서 제가 한번 돌았어요. 근데 이때 좀 부딪혔던 것 같습니다. 이 포인트에서. 네. 지금 방금 피해자는 그 휴대폰 용품 앞에서 부딪혔다고 하셨는데 피해자의 어떤 부분이랑 피해자의 어떤 부분이 닿은 건가요? 제 손등 여기 왼쪽 손등이랑 엉덩이가 좀 닿았던 것 같아요. 몇 번이나 접속했죠? 한 번이죠. 네, 한 번. 시간은 얼마나 되나요? 엄청 짧았어요. 뭐 그냥 스쳐가듯 했으니까 뭐 0점 몇 초밖에 안 됐죠. 그럼 피해자 신체에 피해자의 왼쪽 손이 왜 닿은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일부러 만진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그냥 그러니까 못 보고 딱 툭 부딪힌 거죠. 지금 그러면 강제추행 고의를 부인하시는 거네요? 나도 모르게면? 그쵸, 제 일부러 한 게 아니니까. 보통 이게 나도 모르게라고 하려면 그 버스를 타고 가시다가 버스 갑자기 급정거를 하잖아요. 그래서 딱 멈췄을 경우 갑자기 몸이 이렇게 옆으로 싹 쏠리면서 그때 피해자의 손이 옆에 있는 여성의 엉덩이에 닿았다. 그때가 나도 모르게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가 가만히 서 있는데 지금 직접 가셔가지고 엉덩이를 치고 지나가신 상황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돌다가 그냥 이렇게 간 거라서 저도 이제 딴데 이렇게 두리번 했던 거라서 진짜 저도 모르게 그냥 그렇게 말씀드린 상황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신체를 만질 의도도 없었는데 우연히. 그러니까 이게 지나가다가 조금 부주의해서 그렇게 닿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없었죠, 그런 게. 그러면 그때 당시 거기 위치가 되게 복잡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나요?
만약에 거길 지나가기 위해서는 이 사람과 닿을 그 근처까지 가서 꼭 지나가야 되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었어요? 그러진 않았습니다. 제 수사관이 생각했을 때는 일부러 여성분 옆에 접근하셔서 엉덩이를 만진 걸로 보이거든요. 굳이 옆으로 접근하셔서 지나가실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강제추행 고인 끝까지 부인하시는 거예요? 고의성을 부인하기는 저도 좀 어려울 것 같고 본의 아니게 그렇게 좀 접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냥 안 했다면 안 했다고 하시면 되고 고의가 없었다고 하시면 돼요. 진술서 그대로 올리면 되는 거니까. 단 이렇게 부인하시면 뻔히 강제추행의 고의가 보인 상황에서도 이렇게 부인을 하시면 본인한테 불리해요. 그럼 반성을 하나도 안 하게 되거든요. 변호인이랑 상의하셔서 인정하실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근데 지금 좀 말씀드리면 제가 좀 잠깐 좀 잘못 생각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인정하시는 거예요? 고의? 없다고는 못할 것 같습니다. 성범죄 혐의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사관이 전화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피의자분들은 많이 당황하십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당황하지 마시고 우선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오시면 사실관계부터 정확하게 파악을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파악해야 이 혐의 사실을 인정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사실관계가 정확히 파악이 돼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습니다. 우선 수사관이 보통 질문을 할 때는 아주 구체적인 피해자의 진술과 또는 CCTV 등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자 조사 과정에서 당황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만졌다라는 식으로 진술하는 경우가 있으신데 그런 경우 아까 시뮬레이션에서 보는 것처럼 수사관이 그거는 고의를 부인하신 거냐 그러면서 되게 압박하는 경우도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이런 경우에도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할지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수사관이 질문을 하는 경우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을 어떤 한 대답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또 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여러분이 거짓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생각처럼 그렇게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뭔가 내가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자꾸 이렇게 말이 막히고 수사관한테 혼나고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 혐의를 무조건 벗어날 수 있게 해드린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지 않은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는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미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피해자분들이 억울하게 처벌을 받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수사관의 질문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그때 상황을 대해서 어디에 누가 서 있었고 어떤 움직임이 있었고 어디를 만졌고 어느 부위가 문제되고 대부분의 경우 굉장히 구체적으로 물어봅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조사를 받게 되면 정말 모든 질문에 당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당황하지 않으시도록 최대한 저희 경험을 잘 살려서 어떠한 질문들이 나올지 예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대답을 하셔야 될지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